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고 앉을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네. 오늘 김민수 감독님도 첫 상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본 이제 자기소개하면서 첫 상영한 느낌? 기분? 감상? 이런 것들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엔탱글 바디기 연출 감독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너무 뿌듯하고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런 날이 마주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나도 감사드리네요. 이렇게 그 후원 받을 때 이름이랑 그런 거 다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봤는데 아 이분들이 오셨구나 해서 감동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네. 엔딩 크레딧에 후원해주신 분들의 이름인 거죠.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은 감독이다. 복이 많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인복이 많은 것 같고 좋은 분들을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 멋있는 분들을 모시게 됐는지 조금 이따 들어보고요. 네. 마이크 옆에 주시고 자기소개 해주시고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무용수 유현혁중이라고 하고요. 저도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보다가 또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사실 좀 울컥한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튀긴 한데 뭔지 모르게 그 순간에 티를 흘렸다. 네, 약간의 뭔가 짠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짠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네, 저도 모르게 조금 속 안에서만 조금 혼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너무 멋있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무용수 박진호입니다. 저는 일단 마찬가지로 짧은 화면으로만 보다가 큰 화면을 처음 봤는데 되게 색다른 매력을 본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입체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고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움직일 때는 몰랐던 포인트들을 많이 영상으로 통해서 본 것 같고 너무 세트도 예쁘고 디자인도 예쁘고 예쁘네요. 예쁩니다. 이게 내가 움직이면서도 현장에서는 다 한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결과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한눈에 이번에 큰 화면으로 볼 때도 감동?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더 감동도 오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겠어요. 뭔가 울림이 있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무용수 김유찬입니다.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고 너무 오랜 기간 이걸 준비했어서 뭔가 솔직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솔직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저희의 스토리가 잘 담긴 것 같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큰 화면에 제 얼굴이 아직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막 이러면서 왔거든요. 잠깐만 제가 막 이러면서 왔거든요. 네, 좀 어색하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바를 최대한으로 감독님께서 피디님께서 담아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시사할 땐 아무래도 좀 작은 화면으로 보게 돼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먼저 좀 어떻게 이 멋있는 분들을 섭외하게 되셨는지 그 섭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섭외 과정은 저희가 키메라 작품을 하고 나서 저희의 이런 무용 영화 예술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때 이제 스테파가 방송을 하고 있었잖아요. 스테파 방송을 굉장히 유심히 봤습니다. 안무관님이랑. 그래서 병가빈 안무관님이 세 분을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도 세 분이 이제 팀을 짜서 같이 하신다. 그러면은 이게 방송과 이어지는 작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되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레이어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섭외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세 분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이제 개인 씬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원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맞아요. 원래는 단체 씬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담아보자 했는데 개인 씬이라는 깊이가 추가되고 그래서 울림을
연출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극영화랑 다르게 대사가 있다든지 뭐 자막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으로 그 이야기를 다 전달을 해야 되는 그 신체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건데 어떤 이야기를 이 신체 언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나눴던 그 사전 미팅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으신지 배우 그 무용수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섭외 듣고 뭐 어떤 것들을 하게 될까 하는 것들 좀 이야기 나누셨을 텐데 그때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일단 처음 이제 감독님을 배웠을 때 저희가 진짜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을 사실 저희도 그때 알게 됐어요. 아 사실 말하면서 네. 셋 다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서로의 말 못할 상황들이었던 것들과 이제 조금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들 뭐 이런 서로에 대해서 있었어가지고 사실 조금 그때도 좀 울컥했죠 다들 아닌가요? 그때도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꽤 좀. 자주 우는 팀. 네, 저 원래 그렇지 않은데 네, F였나 봐요. F였던 걸로 하겠습니다. 유타 씨. 네. 이제 덧붙이자면 저희가 이거를 겨울부터 준비를 했어가지고 사실 방송이 끝나고 콘서트를 하고 저희가 팀을 결성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시점에 저희도 마냥 보고 너무 좋은 기회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전 미팅을 바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방송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도 많이 만났지만 알 수 없었던 저희의 과거의 그런 개인사라던가 그런 이야기들을 모르겠어요. 감독님의 그런 모르겠어요. 감독님 앞에서 그냥 처음 뵌 분인데 저희가 그냥 원래- 다 얘기했어요. 저희 원래 태어나- 잘 모르는 사람한테 속 얘기를 더 하기가 그런가 편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끌리게 돼가지고 또 감독님이 합이 또 맞았나 보다. 네, 만나자마자. 맞아요. 그쵸?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 현재 25살의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고 제가 가장 집에 기억에 안 갔나요 그날? 그날 진짜 솔직하게 저희도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그만큼 진심으로 뭔가 필름에 저희의 진짜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마냥 무용 춤만 추는 그런 무용 영화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제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이렇게 순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굉장히 되게 아픈 기억도 많고 막 이렇게 어렸을 적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울컥해져서 형한테 넘겼는데 형은 되게 천진난만한 10대를 보냈더라고요. 저는 뭐 각자 힘들 거 다른 없었다. 뭐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거기서부터 뭔가 개인씬에 좀 더 비중을 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얘기 미팅 가졌을 때 참 만날 수가 없는 조합인데 이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좀 더 새로운 인연을 만든 것 같아요. 아까 유진 말한 것처럼 천진난만한 형과 나름의 아픈 기억이 있는 둘이 잘 어우러져서 이런 좋은 필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금 이어서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세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용을 하시는 분들이 컨템퍼러리 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그 고전 발레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무용이라고 하는 거는 무대 예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시간 예술이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같은 그 작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 것과 내일 본 것이 다른 작품일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걸 영상으로 고정한다라고 하는 거, 필름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일종의 이제 같은 것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의 필름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주로 무대 예술, 그러니까 시간 예술을 작업해 오셨던 세 분한테 필름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른 영역의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어떤 것들이 같고 좀 어떤 것들이 달랐는지 이런 차이점들 좀 느끼셨던 게 있으시면 그 부분도 조금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죠. 사실 저는 필름이 조금 더 라이브로 보여드리는 무용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화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와 다른 각도, 다른 느낌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번 촬영을 통해서 약간 좀 더 깊이 있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는 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무용은 한정적이잖아요. 한 번만 보고 끝나고 또 보고 싶으면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미디어가 약간 조금 더 많이 융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필름이 좀 더 어려웠는데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무대에서 그 순간에 관객분들께 저의 감정을 전달하는 게 너무 익숙해 있어서 뭔가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찍으면 화면상에는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감독님이 적절한 위치와 적절한 그런 걸 다 찾아주셨긴 했지만 무대에서 큰 그냥 몸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건 자신 있다 했던 동작이나 연기적인 부분도 필름상에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서 그걸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조금 저에겐 힘들었고, 그래도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오글거리긴 하지만 나는 또 잘한 것 같다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근데 저도 형과 마찬가지로 이런 필름이 좀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대중화라 해야 되나? 뭔가 더 무용계에서도 이게 좀 익숙한 그런 매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네, 왜냐면 늘 제가 무용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저는 뭐 경연을 나가거나 공연을 해도 영상을 잘 남겨진 영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스테이지 파이터라는 방송도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속 돌아보고 있고, 계속 돌아보면서도 되게 새로운 걸 보게 되고 이게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런 필름이 남는 게 뭔가 메리트기도 하고, 어쨌든 저희의 역사가 어쨌든 무언가로 남는 거니까 이게 저희가 평생 깨질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그러더라도 너무 큰 약속을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갈 거지만서도 네, 어쨌든 저희의 첫 역사를 이렇게 남긴 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혁중 씨는요? 또 울컥하셨나요? 아니 절대 울컥 안 했고요. 저는 일단 비슷한 저도 그런 생각인데, 일단은 댄스 필름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조금 너무 어렵다고 좀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 뭔가 저는 그 정도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이 화면상에선 저게 아니네, 약간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거를 스테이지 파이터에서도 좀 했지만, 근데 댄스 필름은 또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더 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하면서 너무 약한데? 약간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약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살짝 아쉬운 게, 조금 더 할 걸 그랬다, 약간 더 해도 됐었구나. 네,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댄스 필름. 그렇지만 너무 멋있지 않았나요? 제가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몸으로 시를 쓴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세 분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떤 감정, 이미지 이런 것들이 대사나 말이 없이도 전해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제목이 어려워요. 엔탱글바디. 네. 사실 몸이라고 하는 건 되게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몸인데 그것을 얼다, 연루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연루되는 몸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담은 비디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제목을 저렇게 짓게 된 이유가 있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 네, 왜냐하면 교수님 같네요. 네, 제가 제목을 짓고 영상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미지를 생각을 했고 이 영화가 어떤 이미지로 기억이 될까, 세 명의 몸이 어떠한 단상이라든가 위치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세 명의 몸이 하나의 조각상처럼 아름답게 엮여있는 미술 그림처럼 느껴지겠구나. 그래서 그 그림에 맞는 제목은 무엇일까, 이 조각에 맞는 제목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엔탱글드 바디라는 제목을 만들게 되었고요. 원래 바디스라 해가지고 세 개를 복수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바디라고 쓴 거는 이제 세 명이 한 몸처럼 뭔가 느껴졌으면 좋겠다. 복수가 그거를 아니라 네, 단수로 느껴지게끔 쓰면서 그 중복되는 단어들을 좀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 어젠가 외국에서도 상영이 됐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영화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키메라가 상영이 됐고요. 어, 키메라가 그 멀티미디어 관련해가지고 미술 작품으로 이제 전시도 가고요. 그래서 그거는 영화제이긴 했는데 미술에 가까운 영화제였었고요. 그래서 없는 장르를 하면은 뭐 받쳐지는 시스템이나 그런 게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얘가 규정되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없네, 군데 낼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무용이랑 영화랑 미술이랑 이렇게 세 개가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 엔탱글드 바디 같은 경우도 그러면 여러 영화제 출품 계획이 있는 거죠. 네, 요거는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살짝 아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팬분들 많이 오시고 관객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덤블백버거로 뭐 평이나 그런 거 좀 보내주시면은 편집을 어떻게 해서 보셨는지. 네 추가적으로 좀 더 가다듬은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얘기한 뭐 그래픽이나 그런 것도 아직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적으로 뭔가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줄 만한 것들을 작업을 할 거고요. 약간 최종이 아직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네 맞습니다. 25년작이 키메라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요건 이제 26년작으로 해서 널리 팔아야 얘가 유통기한이 좀 깁니다. 그 한 3년 정도 영화제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면은 9개월은 날라가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진출이 멀지 않았다. 이미 조금은 진출했어요. 네. 제가 여기 알고 있기로 무브먼트 디렉터 변가은 감독님, 이 디렉터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2회차 이틀 리허설까지 포함해서 3일 만에 만든 작품이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뮤직비디오 그렇게 많이 찍기는 한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무브먼트 디렉터분이 굉장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시놉시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몸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순서나 뭐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계시면 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작업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좀 들려주세요. 맨 뒤에 앉아 계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하면서 민수 감독님을 되게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감독님께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몸이란 추상적인 언어로 더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뭔가 발생하는 움직임적인 언어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질 때도 있었고 되게 변화하는 과정이 되게 많았어서 그런 점에서 되게 감독님이랑 이제 나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왜냐면 워낙 복각시듯 해야 되는 스케줄이었던 거잖아요. 네, 굉장히 바쁘게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연습 기간이 끝났을 때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무용수분들이 이제 혁진이 유튜브에서 봤던 것보다 더 되게 개구쟁이처럼 이제 연습이 되게 진행이 됐거든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되게 이렇게 웃음기 넘치는 어떤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이 있으셔서 되게 그런 과정이 되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되게 힘든 과정도 되게 많았는데 되게 유쾌하시게 같이 함께하는 어떤 과정이 즐거웠던 기억을 많이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 무브먼트 디렉터님이랑 작업하는 과정은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한데 보통은 이제 안무도 직접 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무브먼트 디렉터가 몸의 움직임을 디자인해주는 분이 이제 별도로 있었던 건데 그런 협업은 좀 어떻게 좀 어떤 점에서 색달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굉장히 횟수로 따져도 시간으로 따져도 굉장히 많이 뵀어요. 왜냐면 이제 감사하게 후원도 해주시고 우리 스케일이 점점 커지면서 더 많은 초반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기간을 다듬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어서 정말 몇십 회를 뵌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만약 무대용 안무를 만들 때
돌아가는 저희의 사고 방식으로만 진행이 되면 필름이 만들어질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을 이제 병가빈 안무관님께서, 무먼트 디렉터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개구지게 또 저희가 집중력이 좀 낮긴 해요. 아니 근데 20시간씩 찍으면 집중력이 좋은 사람도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재밌게 저희는 늘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서 네, 열심히 재밌게, 근데 다만 정말 열심히 그 씬 하나하나의 동작 하나하나의 의미를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키워드나 던져주시면 저희끼리 찾아가기도 하고 직접 동작을 주시기도 하고 해서 사실 막 어렵거나 그랬던 적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재밌었고, 네, 셋이 너무 자주 만나서 너무 개구지게 되긴 했지만 저도 네, 너무 즐거운 네, 작업이었습니다. 혹시 좀 더 부연해 주실 말 있으실까요, 두 분은? 제일 개구지? 네. 일단 죄송드리고요. 네, 일단 저도 뭐 어디서나 작업을 할 때 조금 일단 작업이 재밌어야 좀 잘 된다라는 마인드여서 제가 항상 어디 연습이든 뭐 어딜 가든 약간 좀 그런 유쾌한 담당이에요, 사실. 어디를 가든. 네. 약간 비슷한 담당이라서 조금 저는 어둡게 하는 연습만 하는 것보다 좀 할 땐 하고 뭐 웃을 땐 웃어야 좀 그 연습이 좀 그 시간이 가치가 좀 있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그런 네, 편을 좋아합니다. 네. 열심히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재밌게 사실 연습하다 보니까 저희 힘내도 사실 그날 연습 끝나고 막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찍어주셨어요. 이제. 하이 카메라 액션 오케이 이거 다 해주셨어요. 진짜 저희 그 정도의 스케일을 바라자 두 분이 열심히 음악 뮤직 큐 막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릴스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 작업 분위기가 좋아서 결과물이 이렇게 좋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앞에서 좀 입을 풀었으니까 혹시 궁금한 것들이나 꼭 질문이 아니어도 오늘 자리가 사실 너무 좋은 게 아직 김민수 감독님 말대로라면 아직까지 편집에 최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봤다 이런 것들을 조금 들려주셔도 그 앞에 계신 창작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조금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원래 처음이 가장 어려워요. 네, 이쪽으로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작품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는 한데요. 앞 작품인 키메라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생겼는데, AI 이용해가지고 작품을 만드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근데 그 키메라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인간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AI가 더 발전하면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게 가능하다면 구분 안 되게 하고 싶으신가요? AI가 구분되는 것이 나은지, 그러니까 AI인지가 확실한지, 그게 의도인지가 네. 궁금했어요. 뭔가 티가 나는 것이. 네. 티가 나는 게 의도가 맞고요. 갑자기 그 미학적으로 그 개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너무 가까워지기 전에 불쾌한 계곡이 하나 있잖아요. 언캐니 밸리. 네, 언캐니 밸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아니 그런 기술이 나와서 그런 미학적인 주제가 붙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기술이 더 발전하고 AI를 정말 똑같이 사용하게 된다면은 물론 다른 작품이 나오겠지만은 지금 과도기 동시대에 지금 만들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빠르게 이거를 좀 무용 영화로 엮어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무용 영화 되게 많이 봤거든요. 작품하면서 세상에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좋은 작품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작품들이 좀 더 대중적으로 아니면 시장에 좀 더 많이 팔린다면은 이런 재밌는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무용수들의 퍼포먼스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고 몸으로 시를 쓰는 장르도 사실 있는 거고 저는 좋은 작품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런 작품의 씬을 만드는데 조금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메라가 무용영화 보여드리길 잘했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작이 이랬고 조금 더 대중적으로 확장된 저희 작품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 작품 내적으로 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누군가의 처음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사실 저는 오늘 와 있는 거기도 한데 김민수 감독이 저희 시사인에서 인턴을 했었던 그래서 이제 제 후배로 만났던 친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도 여러 제가 이제 어떤 취재하는 것에 그 필름을 작업해주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여러 협업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민수 씨가 뭐랄까 상업 영화를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런 댄스 필름 쪽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 해왔던 어떤 그동안의 작업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아까 이제 그 오늘 지부에 하기 전에 통화하다가 저는 이걸로 뭔가 승부를 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뭔가 처음으로 어떤 것에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 들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매력이 대체 뭐였을까? 민수 씨를 올가는 엔탱글드하게 했던 어떤 매력? 무용이 가진 매력은 뭐였을지도 조금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만들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미디어나 매체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맨 뒷자리에는 맨 앞자리만큼 그 희열이나 그런 걸 얻기가 힘들잖아요. 미디어가 좀 더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도구로서 그런 아름다움들을 굉장히 잘 포착하고 배치를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무대 영상 기록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좀 불만스러웠어요. 제가 보는 거에 감동을 전하지 못하는 환경 같은 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르가 조금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도 그 무용도 음악처럼 음악의 뮤직비디오처럼 아니면 연극의 영화처럼 당연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거를 해결하고 해소해 나가는데 이렇게 개인 관계가 좀 더 밀접하게 됨으로써 그게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뮤직비디오가 발전하는 걸 옆에서 봤어가지고 그래서 무용도 제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어떻게 생각을 나가보겠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오늘 관객분들 보니까 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 네. 물론 혁진유 팬분들이 다 오셨지만 저는 되게 몸 좋은 상태를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시기를 시간이 지나면은 달라지잖아요. 요 시기에 싱싱할 때 좋은 작품을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요거는 안무관님이 말해주신 말이에요. 싱싱할 때 담아야 된다. 통조림이에요. 근데 영상이나 글이 가진 힘이 있다라면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절인 음식을 시간을 들여서 먹을 때 맛있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잡아두는 건 거죠. 그 순간을, 그 시간을 이렇게 잡아두는 점에 있어서의 영상의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싱싱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또 좀 의견 들려주실 분 있을까요? 여기 좀 주세요. 네, 정말 잘 봤고요. 너무너무 좋은 작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이 각자의 공간에서 이렇게 춤을 추시고 어쩌면 약간 갇혀있는 듯한 그 유찬이의 움직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느낌을 받다가 어느 순간 세 분이 만나는 순간이 나오는데요. 그게 어떤 계기로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건지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어서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가 궁금하고 중간에 이제 셋이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공간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세 분이서 어떤 걸 표현하고 계시다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건지 그 과정이 되게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셨는지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컨셉을 가지고 춤을 추고 계시다가 이렇게 하나의 무대로 모이는 장면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서로의 몸을 얽는 장면도 있는데 그것들이 모여들기까지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몸으로 무용수들 세 분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갈아 가면서 일단 개인씬에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사전 미팅 때 나눴던 저희의 개인적인 감정들만을 위주로 개인씬 안무를 진행을 했고, 사실 세 개의 개인 장치들이 너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너무 다른 색깔 속에서 너무 다른 삶 속에서 각자의 그런 어떻게 각자의 고통, 각자의 그런 인생을 살다가 사실 어떠한 정확한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실제로 만나게 된 계기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스테이지 파이터라는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속에서도 전혀 누가 누구의 경쟁 상대가 될지 누가 어떤 만남을 가질지 전혀 예상치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다 보니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졌다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제가 팜플렛에 적었는데 늘 저희에게 누군가 어떻게 그렇게 친해졌어요 하면 저희는 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믿거든요. 진짜 친한 관계는 사실 계기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저희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니까 이렇게 벌어졌고, 그 각자의 그 세 개의 개인 장치가 한 공간에 있을 때에는 사실 중간에 이제 싸움씬이 나오는데 어쨌든 각자의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서로의 그런 아픔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냥 경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모습. 그래서 사실 그때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모습보다는 좀 더 와일드하고 좀 더 그저 정말 치기만 하고 던지려 하고 그냥 그저 없애야 되는 존재로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럼에도 그 개인적인 아픔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쨌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다가 이제 혁중이 형이 이제 거울을 통해서 서로의 아픔을 마주하는 씬이 나와요. 그 씬에서 사실 저희가 실제로도 형이라는 연결고리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방송 내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순간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냥 경쟁 상대였던 저희가 저희의 서로의 아픔을 형이 먼저 바라보게 되고 서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호기심 그리고 그 아픔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던 처음에 제 개인신의 장치는 정말 나갈 수가 없는 구도였는데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서 조금씩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나 사실 없어지진 않는 그런 되게 복잡한 감정을 나름 표현을 하고자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정한 계기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정말 사실 1차원적으로 보면 정말 저희의 스토리예요. 딱 방송 쪽에서도 봤던 그 스토리를 그대로 가지고 갔고, 저희가 너무 막 그런 것보다 정말 혁진유가 결성된 계기의 정말 첫 출발점인 필름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과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담기보단 정말 저희가 첫 만남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이런 그런 1차원적인 감정들을 담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씬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서전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 그래서였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드는데요. 네. 진호 씨는 좀 어떠셨어요? 이게 뭔가 각자 개인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가시, 심장, 거울이라고 하는 장치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개인들이 만나는 건 사실 되게 우연한 일이지만 우연한 만남이 갖고 왔던 시너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그 과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또 관객분이 보시기에 그거였지 않을까라고 짐작하는데 그 움직임을 좀 디자인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저는 첫 미팅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개인적인 삶의 살아옴에 있어서 특정된 감정들을 더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생각보다 아득바득 살아온 사람이어서 그런 아득바득 뭔가 갈망하는 불안, 어떤 분노를 저런 장미와 어떤 붉은 실을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저는 이 둘보다 좀 더 약간 강렬했어요. 강렬. 심장이 뭔가 다 튀어나오는 조각조각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되게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웠는데 하여튼 그런 강렬함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서. 강렬함으로 동료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아 막내가 말 너무 잘하네요. 깜빡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협은 어떠셨나요? 네, 일단 제 씬에서 저는 좀 단단하고 좀 그냥 단단한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사실 뭐 무용하기 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사실 제 인생에서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살다가 무용을 만남으로써 제가 지금 여기 있고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무용을 만남으로써 저는 지금까지 단련하고 뭔가 계속 해왔던 것들을 계속 제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전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거라고는 생각나는 게 그냥 계속 똑같은 거. 저는 계속 반복적인 일을 뭐 기본기, 뭐 운동, 뭐 춤 이거밖에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거의 지금까지 한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라는 거를 조금 초점이 맞춰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저의 몸을 계속 탐구하고 연구하는 조금 그런 이미지를 조금 가져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셋이 만나게 된 계기가 사실 제가 알기로 그때가 경쟁인 걸로 알아요. 제가 셋이 만나게 되는데 이제 경쟁으로 저희가 서로를 만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제 경쟁은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누군지 뭔가 뭐 하는지 이것도 모른 채 그냥 하라는 대로 경쟁만 해왔다가 이제 그 경쟁 안에서의 저희가 이제 화합이 되면서 저런 애가 있었네 막 이러면서 서로가 맞춰져가는 그 감정 뭐 저희의 뭐 그런 시간들을 좀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좀 그래가지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갑자기 더 하고 싶은 말이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좋아요. 말이 많습니다. 죄송해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컷이 변화하는 게 조금 빠르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저희가 그랬어요. 이게 어느새 눈 떠보니까 저희는 싸워야 됐고 어느새 눈 떠보니까 제가 막 막말을 하고 있고 어느새 눈 떠보니까 근데 또 눈 떠보니까 또 같이 놀고 있고 이랬어요. 저희 관계가. 그래서 확실하게 저희는 이런 과정을 겪었고요. 뭐 했고 이걸 할 새가 없었어요. 그땐 너무나 이 방송 쪽에만 빠져 있었고 이 시키는 것에만 계속 시켰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할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 필름에서도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뭔가 왜 계기가 없지? 왜 갑자기 싸우고 있지? 왜 갑자기 그러다가 뭔가 화합하는 것 같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실제 저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게 필름 속에서도 표현이 됐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경쟁을 하는 와중에도 저희가 이렇게 손을 경쟁하듯이 묶었다가 팍 놓으면서 다시 개인적으로 빠지거든요. 개인 씬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쟁을 하면서도 그냥 저희의 각자의 삶의 개인적인 아픔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현하고자 했고 마지막 세트에서 저희가 흰색 착장을 입었을 때는 형의 아픔을 표현한 장미와 가시와 거울과 이렇게 다 엮여 있거든요. 그때 제가 세트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희가 셋을 만났다 해서 마냥 그 아픔이 사라졌습니다가 절대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 아픔을 그저 이게 서로 엮여지고 그러면서 그냥 힘이 될 뿐이지 그 아픔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각자 살아온 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세트에서 저희가 다 같이 군무를 추는 것도 그런 세트의 의미는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 나가셨나? 네, 나가셨네요. 의상 감독님 샤워하우스를 하려 했는데 네, 저희 이쁜 의상 만들어주신 저희 예진 의상 디렉터님 네,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네.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방금까지 계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감독님이 혹시 좀 더 부연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저는 혁준 씨의 거울이 약간 중심을 잡는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모두 네. 스스로를 비추고 그게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 새 무용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걸까? 힘듦을 표현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 무용수한테 거울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걸 생각했고요. 연습실은 되게 큰 거울이 사방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데서 천진난만해 보이지만은 끊임없이 자기의 그런 휘어짐과 그런 근육들을 바라보고 자신을 이제 마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었던 거고 진호님 같은 경우는 아득바득이란 단어로 둘이 그거를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합의를 하고 아득바득에 필요한 그런 미술이나 표현 같은 것들을 제가 깔아뒀었고 뭔가 핏줄이라든지 근데 너무 고통스럽지만 무용의 연기나 무대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게 막 피가 장밋잎이 흐르듯이 이렇게 표현을 부탁드렸는데 너무나도 잘 연기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미술 감독님 어디 가셨죠? 다 사라지고 있죠? 저기 계시네요. 미술 감독님이 그런 걸 너무 잘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장미잎라든가 아니면은 유리라든가 그리고 유찬님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이렇게 크게 날개가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냈어요. 이게 삶의 그늘 개인 하지만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아름다운 춤 그리고 그걸 가시가 몸에서도 나 있고 가시 울타리가 이렇게 자기를 막고 있고 이런 상황 안에서도 여기 안에서 본인만의 춤을 찾고 그런 깊이감을 전달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설명이 이게 자서전이 보통 너무 구구절절한 설명은 대중들에게 읽힐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비워놔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의 이야기를 넣고 그 개인과 여기에 맺혀지는 관계에서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면의 개인신을 깊이는 깊되 그거를 이제 다가가는 과정 설명을 너무 구구절절 하지는 않게 표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요거는 세 분이랑 작업을 하면서 저도 계속 디벨롭이 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독서도 행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글자를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 글자와 글자 사이에 내 경험들을 겹쳐보고 비춰보면서 그 책이라고 하는 것, 어떤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깊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좀 너무 설명적이지 않은 것, 아름다운 이미지를 줄 때 있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주는 힘이 저는 이 영상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슬픔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데에 당연히 아름다움이 있죠. 그 아름다움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싶어하는 민수 감독의 욕망이 좀 느껴지는 그게 무용의 아름다움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 마이크를 주신 거죠. 네네. 일단 저는 사실 이런 무용 영화를 사실 처음 봐서 일단 그렇게 만들어주신 일단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면서 일단 느꼈던 거는 너무 정말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의 자연이잖아요. 그 진짜 사람 너무 아름답구나 신체라는 게 참 아름답구나 그거를 너무 좀 잘 담아주셨는 것 같고 아까 조금 이렇게 어떤 영상에 어떤 그거를 좀 더 넣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약간 이런 좀 뭔가 하지 않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은 약간 좀 날것에 이게 조금 더 그냥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같은 걸 봤을 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달랐을 때 그냥 제가 느꼈던 거는 일단 혁주님은 진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뭔가 바위처럼 굉장히 좀 한결같이 단단한데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참 되게 정말 춤을 너무 사랑하고 열정이 정말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진원님 같은 경우는 전에 그때 혁진이 방송에서 좀 지금 한참 좀 이게 번아웃이 그때 슬럼프라고 조금 좀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되게 잘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좀 되게 하고 있는 거구나. 그게 막 너무 와닿았고요. 또 이찬이 같은 경우는 그 상처마저도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나갔구나. 이찬님은 좀 힘든 게 좀 지나가셨나.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그냥 마냥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금 과정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지나가시 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와닿아서 조금 저는 설명이 없었던 게 더 진짜 사람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참 여러 가지를 줄 수 있어서 하여튼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독자분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너무 귀한 기회잖아요. 그래도 좀 답을 어떻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분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혁준 씨가. 네, 일단 너무 저희를 계속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저희의 원래 알았던 캐릭터랑 이 댄스 필름의 캐릭터랑 또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서 사실 저희 무용수로 나온 저희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누군가 이제 역사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대신 표현해주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 뭘까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신 표현하는가라는 데 있어서 세 분이 보여왔던 어떤 행보나 혹은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그 독자님으로 하여금 그런 감동을 좀 느끼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한 분 정도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앞에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맞죠? 마이크 달라고 하신 거? 네. 저 혹시 그 댄스 필름에 나온 안무로 공연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또 이게 공연이 가진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딱 보고 그 순간만의 어떤 주는 그 매력이 있어서 네. 혹시 그것이 아니더라도 혹시 공연 계획이 혹시 세 분한테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비밀인가요? 일단 이 주제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안무가 너무 멋있으셔서 이걸 혹시 무대에서도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또 오면은 하겠죠? 네. 오케이. 형도 조용히 하고 있어요. 일단 은탱글드 바디라는 주제는 저희는 정말 너무 좋고 언젠가 충분히 다뤄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굉장히 많은 미술과 굉장히 많은 메이크업 저 이거 하는데 3시간 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름상으로 담을 수 있었던 것들이 저희가 무대에 올렸을 때 담길까 하는 걱정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감독님께서도 조금 몇 번 제안을 해주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해답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안무만으로 그냥 올릴 수 있지만 사실 너무 이 안에 저희의 고민이나 그 의상 하나하나 메이크업 하나하나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순간에 모든 걸 표현해야 되는 무대로서 제가 완벽주의자라서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하는 성격이라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고 근데 분명한 건 이 탱글드 바디라는 주제는 저희의 이야기고 충분히 어떻게 보면 다른 방식으로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늘 저희는 원하시면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네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저희 이 언젠가 다뤄볼게요. 이거 말고도 이제 저희는 공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혹시 조금 알려주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 되나요?
이미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말할게요. 12월에 저희 혁진유로서 공연에 혁진유로서는 아니고 게스트로서 참여를 혁진유의 게스트로 참여를 하는데 지방 공연이라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가 자세한 건 나오게 되면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세 하겠습니다. 분을 무대에서 이제 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무대 예술이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보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아름다움, 지나간다라는 것에 주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오신 분들 상대로 얘기해도 되나요? 폴라로이드를 뭐 더 하실 거 있으세요? 네. 원래 공연을 좀 가능한다면은 하고 싶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여기서 불가능하거든요. 극장 환경이랑 공연 환경이랑 이게 장르가 달라서. 근데 이게 저 키메라로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하면은 관객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사형 뚫고 나오는 것처럼 이 사형관은 거인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느껴지니까 되게 좋은 경험인데 이거를 이제 설득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시스템이 없이 막 하면은 너무 다쳐요. 고생하고 힘들고 하기 몸이 때문에 재산인 분들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이랑 그런 걸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은 제가 뭐 더 좋은 판, 더 큰 판에 혁진유 분들 붙잡고 한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한 10년 후에 이 주제로 다시 또 이 필름을 찍는다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과 10년 탑건 1, 2처럼 되면은 너무 이제 멋있어요. 각자 나이를 세느라고 그 또 원숙한 맛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신 분들한테 제가 알기로 폴라로이드를 드리는 게 예정돼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하나씩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티저 찍을 때 폴라로이드 사진을 사진 작가님이 찍어주셨어요. 요거는 디지털 이미지도 아니고 진짜 딱 하나밖에 세상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이미지인데 오늘 오신 관객분들 위해서 번호표 나눠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뽑아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네, 하나씩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개 준비되어 있는 거 맞죠? 네. 왜 떨고 있죠? 마이크를 주세요. 66번. 있으신가요? 오, 질문하신 분! 와, 잘 됐다. 이따 나갈 때 받으시면 되나요? 지금 주시나요? 여기서 주시나요? 이따가 끝나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여기 갖고 계셨군요. 진호 씨. 저는 25번입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저도 60. 어떻게 표정들이 속상해지셨네. 68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긴 시간 사실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사람도 긴장되지만 앉아서 듣는 분들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드는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이렇게 얼굴 마주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나도 주면 안 돼? 누구요? 일단은 아름다운 사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유찬 씨부터 인사를 이렇게 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저희를 위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이런 좋은 작품을, 저의 역사를, 싱싱한 몸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이제 BTS를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 필름 찍을 때 유튜브도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비하인드 스토리로 언젠가 올라올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필름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이래저래 많이 스텝바도 힘들었지만 이제 혁진유로서 좀 나갈 행보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것 같고, 앞으로도 떠나지 말아주세요. 네,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온다는 거 자체가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게 좋아한다 해도 후원을 하기까지가 저는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내가 좋아한다 해도 그거를 이게 클릭이라도 너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진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유찬이가 말했던 것처럼 많은, 진짜 정말 저희 셋을 위해서 많은 스태프분들이 진짜 뒤에서 고생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모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저희는 그냥 저희 추느라 바쁘고 그거밖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얼굴도 제대로 못 본 것 같고, 막 그냥 저희는 저희 거 할 시간밖에 없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해 주셨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엄청난 행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품의 완성은 어디까지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관객분들 여기 집 가고 가서 이제 집에서 쉬면서 작품 생각하는 것까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영회를 되게 잘 준비를 하고 싶었고, 상품이나 뭐 포스터나 이런 것도 더 잘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작품이 전달되어야만 무용 영화라는 장르가 조금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저희랑 함께 했잖아요. 그분들도 관객분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어서 크레딧에 이렇게 다 넣고 매팅 필름에 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관객분들도 크레딧의 하나의 작품처럼 저는 사용을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작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를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영상 하나만 보고 끝나는 것만은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하나의 예술로서 좀 더 많은 레이어들을 가져갈 수 있는 깊은 작업을 계속 해내갈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무관님 공연 11월 달에 하나 하는 거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인스타에 올려드리고, 12월 달에 공연을 하게 되면은 저도 가서 볼 테니까 거기서 좀 얼굴 보죠. 그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갑작스럽게 요청드렸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뭐 별 말씀을요. 아니, 김민수 감독님이 쓰신 글 중에 그 후원 얘기하면서 쓴 글 중에 장르의 힘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모두의 총합으로서의 작업이라는 말이 오늘처럼 잘 어울리는 날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자리에서 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받으실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되고, 프로덕션북 사고 싶으신 분들은